캐나다 북부의 원주민 마을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채소값은 600%가 올라 상추 한 포기에 10,000원이 넘었고 당뇨 환자는 캐나다 평균의 8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절망뿐이던 그곳에 믿기 힘든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시골 비닐하우스를 옮겨놓자 15일 만에 싱싱한 채소가 자라나고 병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기적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기 시작했죠. 도대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기적을 이루어낸 걸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중부 원주민 마을에 사는 에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을은 캐나다 중부 허드슨베이 근처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인구는 겨우 500명 정도의 작은 곳이죠. 이곳은 1년 중 6개월 이상이 혹독한 겨울입니다. 10월부터 4월까지는 땅이 돌처럼 얼어붙어서 풀 한 포기도 기를 수 없어요. 가장 가까운 도시까지는 차로 8시간이나 걸리죠. 그마저도 겨울에는 눈 때문에 길이 막혀 며칠씩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채소는 비행기나 트럭으로 운송해 와야 합니다. 운송비와 보관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다 보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상추 3장에 3,000원, 토마토 하나에 2,000원, 양파 한 개에 1,000원이나 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채소는 우리에겐 사치품이었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를 열어보면 항상 똑같은 것들만 들어있었어요. 냉동고기, 통조림, 라면, 냉동피자, 가공햄 이런 것들 뿐이었죠. 신선한 채소나 과일은 정말 특별한 날에나 조금씩 사 먹을 수 있었어요. 그것도 시들시들하고 맛없는 것들만요. 매일 먹는 건 기름지고 짠 음식들 뿐이었어요. 아침엔 베이컨과 달걀, 점심엔 햄버거나 핫도그, 저녁엔 스테이크나 치킨, 채소라고는 감자나 양파 정도가 전부였죠. 이런 식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가족들은 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 사라가 제일 심했어요. 사라는 올해 38살인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처음엔 갈증이 심하다고 했어요. 물을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말라 했죠. 계속 물을 찾았고 화장실도 자주 갔어요. 여보, 요즘 너무 이상해요. 물을 이렇게 많이 마시는데도 계속 목이 말라요. 사라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단순히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몇 주 후부터는 급격하게 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먹는 양은 늘었는데 체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몸무게가 70에서 60평이므로 다시 55kg로 계속 떨어졌죠. 얼굴도 헬쑥해지고 기운도 없어 보였어요. 여보,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병원을 가자고 했지만 우리 마을에는 병원이 없어요.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한 번 가는데 비용만 200만 원이 넘게 들었죠. 그것도 날씨가 좋을 때만 비행기가 떴어요. 겨울에는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일단은 경제적으로도 또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마을에서 작은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입이 많지 않거든요. 병원비까지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루다 보니 사라의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떤 날은 갑자기 어지러워 하며 쓰러지기도 했어요. 의식을 잃고 몇 분간 깨어나지 않을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무력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흔들어도 반응이 없을 때 그 공포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줄 몰랐어요. 밤마다 사라를 보며 울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12살인 큰아들 제이크는 이미 몸무게가 80kg이 넘었어요.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뚱뚱했죠. 학교에서도 뛰어놀기보다는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힘들어 했거든요. 9살 딸 엠마도 문제였어요. 나이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갔고 최근 학교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당뇨 전 단계라는 거였죠. 아직 어린아이가 벌써 이런 진단을 받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엠마는 자주 피곤하다고 했어요. 또래 아이들처럼 뛰어노는 것도 힘들어 했죠.
이대로 가면 우리 가족 모두가 병에 걸릴 게 뻔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대부분이 비만이거나 당뇨, 고혈압 같은 질병을 앓고 있었죠. 50대가 넘으면 거의 모든 사람이 약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약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멀리서 공수해 와야 하기 때문에 비싸고 때로는 품절되기도 했거든요. 이게 우리 운명인가 봐요. 마을 사람들은 체념하고 있었어요. 대를 이어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저도 그랬어요. 이런 삶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마을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한국에서 온 의료봉사단 의사였습니다. 이름은 김민수 선생님이었죠. 키가 그리 크지 않고 안경을 쓴 조용한 분이었는데 눈빛만은 정말 따뜻했어요. 김 선생님은 캐나다 정부의 원주민 보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시다가 봉사활동에 참여하신 거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김민수라고 합니다. 앞으로 몇 달간 여러분의 건강을 돌봐드릴 예정이에요. 김 선생님이 마을회관에서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한국어 억양이 있는 영어였지만 정말 따뜻하고 친근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어갔죠. 김 선생님은 마을을 둘러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비만이거나 당뇨,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을 앓고 있다는 걸 보시고는 안타까워 하셨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대사 증후군 증상을 보이고 계시네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 선생님이 우리 마을 상점을 보고 더욱 놀라셨어요. 상점 한쪽 구석에 시들시들한 양배추 몇 개와 당근 몇 개가 전부였거든요. 그것도 값이 너무 비싸서 아무도 사지 않았죠. 대신 통조림과 가공식품들이 선반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도대체 여기서는 신선한 채소를 구할 수가 없나요? 김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여기서는 채소가 정말 비싸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먹기엔 너무 사치스러운 음식이에요. 운송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가격이 천정부지거든요. 제가 설명해 드리자 김 선생님은 정말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더 자세히 상황을 물어보셨죠. 그럼 평소에는 주로 무엇을 드세요? 냉동고기, 통조림,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신선한 음식은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사질환을 앓고 계시는군요.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제 아내를 정성껏 진료해 주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간이 검사 장비를 가져오셨어요. 혈당 측정기, 혈압계, 그리고 간단한 혈액 검사 키트까지요. 우리 마을에서는 구경하기도 힘든 의료 장비들이었죠. 사라의 혈당을 재어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공복 혈당이 180이 넘었거든요. 정상이 100 이하인데 말이에요. 혈압도 높았고 다른 수치들도 모두 좋지 않았어요. 당뇨가 꽤 진행됐네요.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김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선생님 여기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라는 거예요? 약도 구하기 어렵고 병원도 없는데 제가 절망적으로 말하자 김 선생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혹시 한국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한국이요. 아시아에 있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채소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중 하나거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채소를 많이 먹는다고요? 정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모든 식사에 채소가 들어가요. 김치, 나물, 샐러드, 채소 없는 식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럼 채소값이 얼마나 비싼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자 김 선생님이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여기와는 비교가 안 돼요. 한국에서는 상추 한 포기에 1,000원도 안 해요. 여기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죠.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채소가 그렇게 저렴하다고요? 게다가 사람들이 매일 먹는다고요? 채소에는 섬유질과 각종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정말 좋아요. 특히 당뇨 치료에는 꼭 필요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비만,
고혈압, 심지어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요. 김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반대로 가공식품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염분과 지방 섭취가 늘어나서 이런 질병들이 더 악화되죠. 당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거예요. 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단순히 채소를 못 먹어서라니. 그런데 어쩔 수 없었죠. 여기서는 채소를 구할 수가 없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김 선생님이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당신들을 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요. 네? 한국으로요? 네. 거기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고 한국의 식단도 경험해 보세요. 직접 보고 느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으로 데려간다고요? 하지만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항공료, 숙박비, 치료비까지 모두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처음 만난 외국인이 우리를 위해 그런 큰 비용을 부담하겠다고요? 선생님, 정말이세요? 왜 저희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아무런 이득도 없으실 텐데. 제가 의아해하며 물어보자 김 선생님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를 보고도 모른 척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한국과 캐나다는 친구 같은 나라잖아요. 친구가 아프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비용이 엄청날 텐데 돈보다 소중한 게 생명이에요. 당신 아내분이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김 선생님의 눈빛이 정말 진실했어요. 우리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 따뜻한 만큼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목이 베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이야기했어요. 여보, 정말 한국에 가볼까요? 정말로 당신 병이 나을 수 있다면? 에단, 나도 그러고 싶어요. 이대로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낯선 나라에 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무섭긴 하지만 김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런 좋은 분이 계신 나라라면 분명 좋은 곳일 거예요.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김 선생님의 따뜻함을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도 그런 곳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김 선생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요. 비록 불안하긴 했지만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김 선생님은 곧바로 모든 준비를 해주셨어요. 비자 신청부터 항공료 예약, 한국에서의 숙소까지 모든 걸 챙겨주셨죠. 정말 세심하고 친절하셨어요. 여권은 있으시죠? 다행히 있어요. 몇 년 전에 만들어뒀거든요. 그럼 비자만 받으면 돼요? 의료 목적이라서 빨리 나올 거예요. 일주일 만에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속도였죠.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정말 우리가 낯을 수 있을까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괜찮을까요?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보 잠 안 와요? 살아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네, 너무 떨려요. 정말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분명 될 거예요. 김 선생님을 믿어봐요. 사라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우리를 배웅해줬어요. 에단 꼭 건강해져서 돌아와. 사라 힘내. 모든 사람들이 응원해줬어요. 우리 가족의 일이 마을 전체의 희망이 된 것 같았어요. 공항까지 가는 길도 쉽지 않았어요. 작은 비행기를 2번이나 갈아타야 했거든요. 아이들은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 신기해했지만 저와 아내는 계속 긴장했어요. 몇 시간의 비행 끝에 위니펙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인천행 비행기로 갈아탔죠. 이제 정말 한국으로 가는 거였어요. 아빠 한국은 어떤 곳일까요? 제이크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글쎄 김 선생님 같은 좋은 분들이 사는 곳이니까 분명 좋은 곳일 거야. 채소를 정말 많이 먹는다고 했죠. 엠마도 신기해했어요. 그래 매일 먹는다고 하더라. 와 신기해요.
아이들은 순수하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도 점차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이었어요. 생전 처음 이렇게 오랫동안 비행기를 탄 거였죠. 지루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어요. 드디어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창문 밖을 보니 정말 큰 도시가 보였어요. 수많은 건물들과 불빛들, 우리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놀랐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거든요. 천장이 엄청나게 높고 곳곳에 상점들과 카페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크고 현대적인 건물은 처음 봤어요. 와, 정말 크다. 아이들이 감탄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곳이 정말 공항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질서정연했어요. 아무도 떠들거나 새치기 하지 않았거든요. 입국 심사를 받고 나니 김 선생님이 공항에서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비행은 괜찮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먼 길이었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숙소로 가서 쉬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할게요. 김 선생님이 우리 짐을 들어주시며 공항 밖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또 한 번 놀랐어요. 밤인데도 이렇게 밝고 활기찬 곳은 처음 봤거든요. 도로에는 차들이 끊임없이 지나다니고 건물마다 화려한 넌사인들이 켜져 있었어요. 와, 정말 멋있어요. 엠마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한국은 밤에도 이렇게 밝아요. 제이크도 신기해 했어요. 한국은 24시간 살아있는 나라예요. 언제나 활기차죠. 김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더욱 놀랐어요. 이렇게 큰 도시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우리 마을 전체가 이 도시의 한 블록보다도 작을 것 같았어요.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요. 1,000만 명이요? 우리 마을은 500명도 안 되는데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거대한 도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신기했어요. 숙소는 병원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어요. 깔끔하고 따뜻했어요. 우리 가족 4명이 지내기에 충분한 크기였죠. 내일 아침에 병원에서 만나요. 일단 오늘은 푹 쉬세요. 김 선생님이 떠나시고 나서야 실감이 났어요. 정말 우리가 한국에 와 있는구나. 꿈만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캐나다의 혹독한 추위와 절망 속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따뜻하고 희망적인 곳에 와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여보, 잠들었어요? 사라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아니요. 너무 신기해서 잠이 안 와요. 정말 우리가 여기서 나을 수 있을까요? 분명 될 거예요. 김 선생님을 보니까 확신이 서요. 저런 좋은 분이 계신 나라라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에서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어요. 그동안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이제야 밝은 표정을 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김 선생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셨어요. 그리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병원 건물을 보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거대했거든요. 20층이 넘는 높은 건물이었고 우리 마을 전체보다 클 것 같았어요. 이게 다 병원이에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자 김 선생님이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네, 여기는 한국 최고의 대학병원 중 하나예요. 최첨단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료진들이 있어요. 병원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어요. 로비만 해도 우리 마을 회관보다 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환자들, 의료진들, 방문객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여기서 정밀 검사를 받으실 거예요. 한국 최고의 내분비 전문의들이 계세요. 김 선생님이 우리를 내분비 내과로 안내해 주셨어요. 담당 의사는 이경희 교수님이셨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자상한 여의사분이셨죠.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김민수 선생님께 환자분 상황을 전해 들었는데 일단 정밀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도 정말 친절하셨어요. 사라를 자세히 살펴보시고는 여러 검사를 지시하셨어요. 일단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그리고 복부 초음파를 해보겠어요. 당뇨 합병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우리 마을에서는 상상도 못할 첨단 장비들이었어요. MRI, CT, 혈액 자동 분석기 모든 게 신기했어요.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계속 떨렸어요. 혹시 더 심각한 결과가 나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아이들도 불안해했어요. 아빠, 엄마, 괜찮을까요? 제이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을 거야. 여기는 최고의 병원이라고 했잖아. 제가 아이들을 달래려고 했지만 사실 저도 불안했어요. 몇 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 교수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결과를 설명해 주셨어요. 당뇨가 꽤 진행되긴 했지만 다행히 심각한 합병증은 없네요. 신장이나 망막, 혈관에는 아직 큰 손상이 없어요. 저는 안 돼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치료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적절한 약물 치료와 식단 관리를 병행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한국의 전통 식단은 당뇨 치료에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정말 식단만 바꿔도 당뇨가 나을 수 있나요? 제가 의문을 표하자 이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당뇨는 단순히 약만으로 치료되는 병이 아니에요. 생활 습관, 특히 식습관이 가장 중요해요. 한국 음식은 채소가 풍부하고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 조절에 정말 좋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좋은가요? 김치, 나물, 해조류, 콩류, 이런 음식들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오래 유지시켜요. 반면에 가공식품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당뇨를 악화시키죠. 이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앞으로 몇 주간 한국에서 지내시면서 우리 식단을 경험해 보세요. 직접 느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날 저녁 김 선생님이 우리를 병원 근처 작은 식당으로 데려가셨어요. 할머니 손맛이라는 이름의 평범해 보이는 한국 식당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향긋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마늘, 참기름, 그리고 뭔가 발효된 듯한 특이한 냄새였죠.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지만 왠지 식욕을 돋았어요. 여기는 제가 자주 오는 집이에요. 정말 건강한 한국 전통 음식을 만들어요. 김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소개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뭘 드릴까요? 식당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자상한 할머니였죠.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에요. 캐나다에서 온 가족인데 한국 음식을 처음 드셔보세요. 아, 그러세요? 그럼 비빔밥으로 드릴까요? 외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메뉴거든요. 그럼 비빔밥으로 주세요. 김 선생님이 주문하자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얼마 후 우리 앞에 큰 그릇들이 나왔어요. 하얀 밥 위에 색색의 채소들이 예쁘게 올려져 있었어요. 빨간 당근, 초록 시금치, 하얀 콩나물, 노란 단무지, 갈색 도라지. 정말 다양한 색깔의 채소들이었죠. 이게 비빔밥이에요. 한국의 대표적인 건강식이죠. 김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자. 김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고추장을 넣고 잘 비벼서 드시면 돼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한 숟갈을 떴어요. 그리고 입에 넣자마자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머,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요? 채소가 이렇게 맛있다니. 저도 먹어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각각의 채소가 다 다른 맛이었는데 함께 먹으니 조화로웠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아삭아삭한 식감도 좋았어요.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제이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평소에 채소를 싫어하던 아이가요. 저도 좋아요. 이 시금치 정말 맛있어요. 엠마도 시금치 나물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는 채소라면 질색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가 부른데도 속이 편했어요.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했는데 이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일상 식사예요. 맵기, 이렇게 다양한 채소를 먹죠. 김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에겐 사치품인 채소가 이곳에서는 일상이라뇨. 그럼 한국 사람들은 모두 건강한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자. 김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구식 식단을 주로 먹는 나라들보다는 대사질환 발병률이 낮은 편이에요. 특히 전통 식단을 지키는 사람들은 더욱 건강하죠. 정말 신기해요.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음식이 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약을 먹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약식 동원이라는 말도 있어요. 약과 음식의 근본이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음식에는 채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군요. 맞아요. 그리고 발효 음식도 많아요. 김치와 된장도 발효 음식이죠. 이런 음식들은 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그날 밤 사라의 혈당을 재어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치가 나온 거예요. 보통 식사 후에는 200 이상으로 올라가곤 했는데 이번엔 150 정도에서 멈췄어요. 여보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좋은 수치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사라의 밝은 표정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 순간 저는 기적을 목격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한국 음식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더 다양한 한국 음식을 먹어봐요. 우리는 희망에 부풀어 잠자리에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생활이 시작됐어요. 김 선생님이 병원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해주셨어요. 원룸이었지만 우리 가족 4명이 지내기에는 충분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했어요. 매일 아침 병원에 가서 사라가 치료를 받았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영양 상담도 받았죠. 영양사 선생님이 한국 음식의 영양학적 효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김치에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나물류는 각각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서 골고루 섭취하면 영양 균형이 맞춰져요. 해조류는 요오드와 칼슘이 풍부하고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이에요. 영양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 음식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건지 알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매일매일의 식사였어요. 김 선생님이 한국의 전통 식단을 소개해 주셨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마다 다양한 채소가 나왔어요. 아침에는 김치찌개와 나물 반찬들, 점심에는 불고기와 쌈채소, 저녁에는 생선구이와 된장국 맵기마다 김치, 나물, 채소가 빠지지 않았어요. 처음엔 김치가 너무 매워서 힘들었어요. 아이들은 맵다, 맵다 하면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죠.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적응이 됐어요. 오히려 없으면 섭섭할 정도였죠. 아빠, 이 김치 왜 이렇게 맛있어요? 엠마가 김치를 맛있게 먹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매웠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요. 제이크도 김치를 좋아하게 됐어요. 김치에는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줘요.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돼요. 김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우리 가족 모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라의 혈당 수치가 점점 안정됐고 체중도 서서히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얼굴 색도 훨씬 밝아졌죠. 여보, 정말 꿈 같아요. 이렇게 건강해진 게 나도 그래요. 몸이 이렇게 가벼운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사라가 활기차게 말했어요. 그동안 늘 피곤해하고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이들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제이크는 한 달 만에 10kg이나 살이 빠졌어요. 그런데 건강하게 빠진 거였죠. 얼굴도 훨씬 날씬해지고 활기차졌어요. 아빠, 저 이제 뛰어도 안 힘들어요. 제이크가 신나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한참을 뛰어도 괜찮았어요. 엠마의 혈당 수치도 완전히 정상이 됐어요. 당뇨 전 단계였던 게 거짓말처럼 사라진 거예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음식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제가 놀라워하자 이 교수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음식의 힘은 정말 대단해요. 특히 성장기 아이들은 더욱 빠르게 변화가 나타나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사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활기차고 밝아졌죠.
혈당 수치도 거의 정상 범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를 정말 감동시킨 건 김 선생님과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병원비는 물론이고 우리 생활비까지 모두 부담해 주셨거든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도움을 주시다니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하자 김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미안해야 할 게 뭐 있어요? 당신 가족이 건강해지는 걸 보는 게 제 보람이에요. 이게 의사의 본분이죠.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돈보다 소중한 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한국 식단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눔의 기쁨을 느꼈어요. 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정말 한국인들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병원 직원분들도 모두 친절했어요. 간호사분들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영양사 선생님은 한국 요리법을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면 모든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사라의 검사 결과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당뇨 수치가 거의 정상 범위로 들어온 거예요. 정말 놀라운 회복이에요. 이렇게 빠른 호전은 흔하지 않아요. 이 교수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당화 혈색소가 9.5에서 6.2로 떨어졌네요. 거의 정상 수치예요. 정말이요? 완전히 나은 건가요? 완전히 낫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정상인과 다름없이 살 수 있어요. 모두 식단 관리를 잘 해주신 덕분이에요. 한국 음식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했어요. 사라가 건강해졌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몇 달은 우리가 평생 꿈꾸던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캐나다로 돌아가야 하다 시간이 다가왔어요. 김 선생님의 봉사 기간이 끝나갔거든요. 이제 당신 아내 상태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꾸준히 관리해야 해요. 한국에서처럼 채소를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을에서는 여전히 구하기 어려운데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김 선생님이 신기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혹시 스마트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스마트팜이요? 그게 뭔가요? 한국에서 개발한 첨단 농업 기술인데 실내에서도 채소를 기를 수 있어요. 김 선생님이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주셨어요. 거대한 컨테이너 안에 초록색 채소들이 층층이 자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온도나 습도 조명까지 모두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어떤 기후에서도 1년 내내 신선한 채소를 재배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 기술이 있다고요? 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심지어 중동 사막에서도 채소를 기르고 있어요. 김 선생님이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사막 한복판에 있는 스마트팜, 북극권 근처의 농장.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에 이 기술을 보급하고 있어요. 기후나 토양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채소를 기를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마을에도 그런 기술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캐나다 정부에서 관심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어요. 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제가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에게 연락해 볼게요. 당신들의 사례를 들려주면 분명 관심을 가질 거예요. 정말이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며칠 후 정말로 캐나다 보건부 관계자가 연락을 왔어요. 김 선생님이 우리 사례를 보고했고 정부에서 큰 관심을 보인 거였어요. 원주민 지역의 건강 문제는 우리 정부의 오랜 고민거리였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캐나다 정부 담당자가 말했어요. 마침내 캐나다로 돌아갈 날이 왔어요. 공항에서 김 선생님과 이별 인사를 나눴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아내가 우리 가족이 새 생명을 얻었어요. 천만에요. 건강하게 지내시고 앞으로도 식단 관리 잘하세요. 꼭 다시 뵐게요. 그때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요. 그리고 스마트팜 이야기도 꼭 정부에 전해주세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한국 땅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이 나라가 우리 가족에게 생명을 선물해줬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단, 사라,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특히 사라의 모습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머, 사라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이렇게 건강해 보이다니? 에단, 정말 당뇨가 나은 거예요. 아이들도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모든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죽을 것 같아 보이던 아내가 이렇게 건강해져서 돌아왔으니까요.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국의 채소 중심 식단, 김 선생님의 따뜻한 도움, 그리고 스마트팜 기술까지요. 정말이에요. 실내에서 채소를 기를 수 있다고요? 한국에서는 정말 맵기 채소를 먹나요? 김치라는 게 그렇게 몸에 좋다고요?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했지만 동시에 희망을 품었어요. 혹시 우리 마을도 변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에단, 정말 음식만 바꿔서 사라가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마을 이장님이 신기해하며 물어봤어요. 네, 물론 약도 먹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식단에서 왔어요. 매일 다양한 채소를 먹으니까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럼 우리도 그런 식단을 따라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채소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한국에 스마트팜 기술이 들어온다면 제가 스마트팜에 대해 설명하자 사람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그런 기술이 우리 마을에 올 수 있을까요? 김 선생님이 캐나다 정부에 연락해 주셨어요. 곧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주일 후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 마을을 직접 방문한 거예요. 보건부, 농업부, 그리고 원주민 담당 부서에서 함께 온 거였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캐나다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에단 씨 가족의 사례를 전해 듣고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 마을 상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높은 채소 가격, 원주민들의 건강 상태, 의료 접근성 문제 모든 걸 꼼꼼히 조사했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이런 식으로는 원주민분들의 건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다면 전국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볼 예정이에요. 정부에서 김 선생님이 보내준 자료들을 검토해 봤대요. 우리 가족의 치료 과정, 한국 음식의 영양학적 분석, 그리고 스마트팜 기술 자료까지요. 정말 놀라운 기술이네요. 이런 식으로 기후에 상관없이 채소를 기를 수 있다면 사막에서도 성공한 기술이라면 우리 북부 지역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몇 주 후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캐나다 정부가 한국 정부와 공식적으로 접촉해서 스마트팜 기술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농업기술부에서 우리 상황에 매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곧 기술자들이 와서 현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 담당자가 알려줬어요. 한 달 후 정말로 한국에서 기술자들이 왔어요. 농업진흥청과 스마트팜 전문 회사에서 온 분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온 농업기술자들입니다. 이곳의 기후와 환경을 조사해서 최적의 스마트팜 시설을 설계해드릴 예정이에요.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 마을의 기후, 토양, 전력 공급 상황 등을 자세히 조사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결론을 내렸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추운 기후가 스마트팜에는 유리한 면도 있어요. 냉각 비용이 적게 늘거든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데도 괜찮나요? 마을 이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우리가 중동 사막에서도 성공했는데 추위는 오히려 관리하기 쉬워요. 단열만 잘하면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몇 달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회사에서 캐나다 정부와 정식 계약을 맺고 우리 마을에 시범 농장을 설치하기로 한 거예요.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캐나다 전역의 원주민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농업부 장관이 직접 우리 마을을 방문해서 발표했어요. 봉사가 시작됐어요. 거대한 트럭들이 우리 마을로 들어왔고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길이 리처림, 폭 3, 높이 3모,
크기의 컨테이너형 농장이에요. 한국 기술자가 설명해 주었어요. 이 안에서는 1년 내내 20여 종의 채소를 기를 수 있어요. 상추, 시금치, 청경채, 케일, 허브류까지요. 컨테이너 안을 들여다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층층이 설치된 선반들, 빨갛고 파란 LED 조명들, 자동 급수 시설, 온도 조절 장치, 온갖 첨단 장비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이 LED 조명이 태양 역할을 해요. 식물이 필요로 하는 파장만 골라서 비춰주죠. 온도는 항상 20도에서 25도 사이로 유지돼요. 밖이 영하 40도라도 안에서는 봄날처럼 따뜻해요. 물도 자동으로 공급되고 영양분도 정확한 양만큼 들어가요. 한국 기술자들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과학의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전기료는 많이 나오지 않나요?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태양광 패널도 함께 설치해서 전력 비용을 최소화했어요. 그리고 LED 조명은 기존 형광등보다 전력 소모가 훨씬 적어요. 모든 설치가 끝나고 며칠 후 첫 번째 씨앗을 심었어요. 상추, 시금치, 청경채, 한국에서 먹었던 채소들의 씨앗이었죠. 정말 잘할까요?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어요. 이 혹독한 추위에 채소가 자란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후 정말로 새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어머, 정말 나고 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신기해했어요. 평생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새싹들은 날마다 자랐어요. 일주일이 지나니 손가락 크기만 하던 새싹들이 손바닥만큼 자랐어요. 2주가 지나니 진짜 채소처럼 보였고 3주가 지나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컸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마을 이장님이 감탄했어요. 밖은 영하 30도인데 안에서는 이렇게 푸른 채소들이 이제 우리도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겠네요. 한 달 후 드디어 첫 수확이 시작됐어요. 싱싱한 상추와 청경채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잎사귀는 연두색으로 윤이 나고 만져보니 정말 싱싱했어요. 와, 정말 시장에서 파는 것처럼 싱싱해요. 이거 정말 우리 마을에서 기른 거 맞아요? 그 순간 마을 전체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제 우리도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어요. 가격도 훨씬 저렴해질 거예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상추 3장에 3,000원이던 시절이 끝난 거예요. 첫 수확한 채소들을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었어요. 모두들 그 신선함에 깜짝 놀랐죠.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싱싱한 채소는 처음 먹어봐요. 시장에서 사온 것보다 훨씬 맛있네요. 한국에서 먹었던 그 맛이에요. 저와 우리 가족은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경험한 그 기적이 이제 마을 전체에 퍼지기 시작한 거였으니까요. 스마트팜에서 나온 채소들을 먹기 시작하면서 마을 전체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식단이 바뀌었고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당뇨로 고생하던 톰 아저씨의 혈당 수치가 개선됐고 비만이었던 메리 아주머니도 체중이 줄어들었어요. 아이들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어요. 모두들 활기차지고 건강해졌죠. 에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이웃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변화는 한국에서 시작됐다는 걸요. 몇 달 후 우리 마을의 성공 사례가 언론에 보도됐어요. 캐나다 북부 원주민 마을에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도입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채소 부족으로 고생하던 주민들이 이제 1년 내내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건강 상태도 크게 개선돼 비만 등의 발병률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뉴스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곧 캐나다 정부는 한국과 정식 협약을 맺고 전국 원주민 지역에 스마트팜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캐나다 전역 200여 개 원주민 지역에 스마트팜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농업부 장관이 발표했어요. 한국의 첨단 농업 기술이 캐나다 원주민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마을의 스마트팜은 모델 케이스가 됐어요.
다른 지역에서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정부 관계자들도 자주 방문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한국 기술의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다른 지역에도 빨리 보급되어야겠어요. 1년 후 캐나다 북부 전역에 한국식 스마트팜이 설치됐어요. 북극권에 가까운 지역까지도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 결과 원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됐어요. 당뇨 발병률이 50% 이상 감소했고 아이들의 비만율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한국 기술 덕분에 캐나다 원주민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직접 감사 인사를 표했어요. 한국은 캐나다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국제뉴스에서도 우리 이야기가 보도됐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캐나다 원주민 건강 문제를 해결했다. 기술 한류의 새로운 모델, 한국 농업 기술 사막에서 북극까지 한국 스마트팜의 세계 진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마을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됐어요. 매일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고 사람들은 건강해졌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에 다시 울려 퍼지고 있어요. 제 아내 사라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당뇨 수치는 완전히 정상이고 매일 스마트팜에서 딴 신선한 채소로 한국식 요리를 만들어 먹어요. 김치도 직접 담가서 먹고 있죠. 여보, 정말 꿈만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게요. 모든 게 한국 덕분이에요. 아이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이크는 이제 정상 체중이 되었고, 운동도 열심히 해요. 엠마도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무엇보다 둘 다 채소를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아빠, 오늘 농장에서 토마토 땄어요. 정말 달아요? 이 시금치로 나물 만들어 주세요. 아이들이 채소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최근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농업이 어려운 지역들이 모두 한국 기술을 도입하고 있죠.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마을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마을에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요. 저희 아이들도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제이크와 엠마가 한국어로 인사해요. 아직은 발음이 어색하지만 정말 귀여워요. 몇 달 전에는 한국에서 문화교류단이 우리 마을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한국 전통음악과 춤을 보여주시고 한국 요리도 가르쳐 주셨죠. 이제 우리도 한국과 친구가 된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김민수 선생님과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선생님도 우리 마을의 변화를 정말 기뻐하세요. 에단 씨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됐어요. 보람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 모든 건 선생님께서 시작해 주신 일이에요. 우리 함께 만든 기적이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의 말씀처럼 정말 기적이었어요.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줄 누가 알았겠어요. 최근에는 한국 대사관에서도 우리 마을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어요. 한국과 캐나다의 우정을 상징하는 사례라고 하면서요. 이런 성공 사례가 양국 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 대사님이 직접 우리 마을을 방문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한국 분들께 꼭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개발한 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지구 반대편 작은 마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걸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사람들의 마음도 정말 따뜻해요. 저희 같은 원주민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도움을 주다니 평생 잊지 못할 은혜예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국에 감사하고 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거든요. 질병과 절망에서 건강과 희망으로 바꿔준 거죠. 한국 정말 고마운 나라예요. 이게 우리 마을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한국과 캐나다가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의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기술이 전 세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해요. 지난주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마을이 한국 캐나다 우정 마을로 지정된 거예요.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거죠. 이제 우리 마을에도 한글 간판이 생겼어요. 마을 입구에 한국어와 영어로 쓰인 표지판이 세워졌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올해 말에는 우리 가족이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김 선생님의 초청으로요. 이번엔 관광이 아니라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정말 기대돼요. 한국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사라가 정말 기뻐해요. 이번엔 우리가 한국어로 인사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도 한국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평생 계속될 거예요. 한국이 저희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민족 전체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거든요. 혹한의 땅에 다시 찾아온 봄. 그 봄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마음과 놀라운 기술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한국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됐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희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한국에서 배운 나눔의 정신을 이어가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저는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